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동석 씨 잠깐 같이 올라오셔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조금 한 걸음 약간만 앞으로. 네, 맞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 네, 워낙 친한 친구분들 사이. 네, 가운데 봐주시기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네, 안녕하세요. 굿바이 싱글을 연출한 김태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봤을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바이 싱글에서 고지연을 연기한 김혜수입니다. 네, 스타일리스트 평구 역 맡은 마동석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행을 할 텐데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중앙데일리 문화부 성소영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김혜수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굿바이 싱글을 결정을 한 건 차이나타운 이전이었어요. 차이나타운 이전에 결정을 했고 제작 시기가 좀 늦어졌고 시그널 하기 전에 촬영을 마친 거죠. 근데 영화 다 보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영화에서 하는 얘기 자체였어요. 얘기 자체가 매우 마음이 끌렸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유쾌한 형태로, 그리고 진정성을 다해서 따뜻하게 담아내려는 의지들이 보여져서 그 점에 가장 끌렸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를 마요미 마블리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요미란 별명 때문에 일부러 더 귀엽게 하려고 한 건 없고요. 일단 평구 캐릭터 자체가 좀 유머러스하고 약간 엄마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위에서 사고 치면 수습해주고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그 안에 좀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매력에 끌렸고 영화 전반적으로 캐주얼하면서 위트 있게 진행이 돼서 거기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캐릭터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주연이라는 인물 자체가 뭐 20년 이상 톱스타를 유지한 사고뭉치이기도 하지만 배우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 기간 같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배역의 직업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서 그 점이 좀 친숙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와 유사한 점이 뭘까, 우리가 같은 배우인데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아서 분명히 고주연을 김혜수가 했기 때문에 캐릭터 고주연과 연기자 김혜수의 접정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염두에 두거나 의식하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캐릭터 자체를 받아들이고 캐릭터로 최대한 동화돼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팝의 성선혜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김혜수 씨와 마동석 씨에게 네. 임산부를 저렇게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임신한 모습이 저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은 처음이죠. 처음인데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는 대부분의 역할들이
거의 처음 경험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고주연은 임신 스캔들 속에서 자기적인 임신이기 때문에 임산부를 이렇게 평소 때 연기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연기를 했고요. 뭐 저는 글쎄요, 임신 분장, 뭐 이제 성형 부작용 뭐 이런 분장 같은 것도 특수 분장을 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직업이 배우이다 보니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들이 사실은 배우로서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큰 이점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되거나 준비된 것들을 제가 체험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주로는 즐거운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임신하게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도 하죠. 왜냐하면 실제 제 몸에 맞는 모형 틀을 만든 거고 그 영화에 보여지는 게 임신 이제 4개월 차, 7개월 차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맞게 실제 과학적으로 현재 김혜수의 몸에서 임신 7개월 차면은 이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특수 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 몸의 그 밀착감이나 이렇게 일체감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그 분장을 하고 있으면 잠깐씩이라도 기분이 마치 내가 정말 임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순간이 있긴 하죠. 해외파 스타일리스트로서 준비한 것은 일단 주변 스타일리스트 분들 저희랑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좀 많이 조언도 얻었고요. 여배우들 챙길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어떤 용어를 쓰는지 어떤 이게 스타일리스트 역할이지만 약간 전반적으로 일을 다 봐주는 매니저 같은 역할이라 프라이머라고 화장품 중에 그게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그런 것도 다 물어보고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긴 하는데요. 네, 그렇게 그런 부분들 했고 해외파라는 거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영어로 외국인과 통화하는 씬이 있었는데 지금 영화의 길이상 조금 편집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제 오늘의 의상 컨셉은 저는 항상 주는 대로 입기 때문에요. 네, 그냥 착하게 주는 대로 입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서울TV 홍일민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김태곤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네, 먼저 안지영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199 면회제 이제 첫 장편 독립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했었고 그 인연으로 이제 족광을 같이 하게 됐는데 안지영 배우 갖고 있는 능력을 저는 되게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 산부인과 덕수 역할로 안지영 배우가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보여줬을 때 재홍 군도 마치 자기처럼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또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의사 역할을 훌륭히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그 첫 장편 그 상업 영화 데뷔로서 코미디를 한다는 게 주위에서 우려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코미디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그리고 감독이 코미디 장르의 영화를 했을 때 가지는 이미지들이 조금 뭐랄까 조금 질 낮게 본다고 할까요? 좀 그런 시선들도 있어서 주위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고 저 스스로도 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좀 무겁고 그다음에 또 요즘 또 스릴러라는 장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코미디 장르로서 관객들과 같이 공감하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미디라는 장르가 좀 이렇게 과장되거나 좀 관객들한테 있어서 억지 웃음을 유발시키는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연스러운 코미디를 하자라는 것에 제일 중점을 뒀고 그리고 혜수 선배님과 동석 선배님과도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그런 어떤 입에 잘 맞는 대사들로 고쳐가는 작업들을 많이 했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자연스러운 코미디들이 완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사실 그
투자 과정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민감하게 작용했었고 또 굉장히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미혼모 문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이 영화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러니까 톱스타와 극단에 서 있는 인물은 누굴까? 그리고 그것이 고지현이 갖지 못했던 걸 가지고 있는 그 반대의 캐릭터가 뭘까? 이런 그 두 캐릭터가 극단에 있는 캐릭터가 같이 했을 때 오는 그런 감정이랄지 그런 어떤 심리랄지 그런 진폭이 되게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혼모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런 극단에 있는 캐릭터들이 같이 같은 화면에 나왔을 때 서로의 어떤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한 가족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고주연의 성장담에 있어서 그런 어떤 미혼모 여중생이라는 캐릭터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짜는 데 있어서 그 뭐 투자 과정이랄지 좀 민감한 문제들을 조금 코믹이라는 그리고 자연스러운 유머로서 표현해내면 그 재미와 그다음에 의미를 둘 다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캐릭터 중점. 예, 캐릭터의 네. 그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해 선배님께서도 지금 배우이시고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도 배우라는 어떤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으로서 또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관객들한테 어떤 김혜수와 고주연을 좀 혼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해 선배님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많은 면들 그리고 또 가지지 못한 그리고 고주연만이 갖고 있던 캐릭터들을 좀 잘 조합하는 데 좀 중점을 뒀고 그런 것들이 사실 관객들한테도 억지스럽지 않고 좀 유쾌하고 좀 다양하게 그 배우들의 이면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캐릭터에 중점을 뒀던 것 같고 편구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마동석 선배가 했었던 연기들을 보면 되게 험악하거나 뭐 누군가를 죽인다거나 굉장히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영화 전에도 마동석 선배님을 사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동석 선배님의 어떤 귀여운 면들 그다음에 동석 선배님의 따뜻한 면들 이런 면들이 우리 영화를 통해서 표현된다고 하면 얼마나 관객들도 신선하게 느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동 선배님과 대화를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관객들에게 더 신선함을 줄까에 대한 그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데뷔하시는 분들하고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잠깐 이제 질문하시면서 동석 씨 질문할 때 내가 그럼 어떤 감독님들이랑 했지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이 데뷔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아니 데뷔했던 감독님들도 꽤 계시고요. 두 번째거나 세 번째로 작품을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던 분들보다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글쎄요, 그 저처럼 이제 오랫동안 연기 생활한 배우가 가지는 익숙함이나 경험에서 온 노련함이라는 게 당연히 있죠. 그리고 독립영화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영화적인 얘기를 하다가 장편 영화로 데뷔를 하는 감독의 어떤 패기와 신선함, 참신함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 새로움, 참신함 그리고 패기 그리고 익숙함과 경험에서 오는 노련함 이런 것들의 장단점은 명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함께 작업을 하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장점에 집중을 하면서 그 시너지를 최대치로 뽑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태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작업 전에 오래 연기한 김혜수 그리고 감독님으로서는 처음 작업하는 배우 김혜수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많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오히려 캐릭터하고 단 한 번도 이렇게 이질감이나 어떤 단절감 같은 걸 느끼는 순간이 없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 감독님은 굉장히 조용하고 뭐라 그럴까 굉장히 겸손하지만 제가 늘 느끼는 건 그 속에 감춰진 자신감 같은 게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유연하시고 감독으로서의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뽐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감독으로서의 고집이나 소신 그리고 배우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업하는 내내 굉장히 신뢰하면서 작업은 친구처럼 아주 즐겁고 유쾌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촬영하면서의 그 호흡은 사실은 굳이 크게 맞춰보지 않아도 굉장히 너무 좋았고요. 일단 예전부터 사실 저희 배우들한테 사실 저랑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시지만 워낙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하셔서 저희 배우들한테 롤모델 같은 분이라서 이게 존경심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 같이 작업하면서 정말 배우들 편하게 해주시고 연기를 편하게 하고 스태프들이 좀 자신감 있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영화 촬영하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화 안 끝나고 계속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었고 나중에 다시 만나면 다른 배역으로라도 꼭 또 만나 뵙고 싶다라고 얘기했었고 네 저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질문한 그 배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개인적으로 되게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예리해요. 제가 그동안 했던 역할 중에 단연 주책이고 최고로 철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시나리오 보면서 정말 딱 떠올랐던 배우가 있어요. 하지만 얘기할 수 없어요. 제 마음 아시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속정이 있고 정말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생각하지 않고 오해하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정이 많은 연기자거든요. 그리고 정말 맑아요. 네, 제가 고지연 어머 이러면서 생각한 배우 있었고 정말 너무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단지 역할에 우리 현수 너무 잘했죠.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나중에 영화 후반 쪽으로 가니까 심지어 저랑 단지랑 닮아 보이는 거예요. 현수가 훨씬 예쁜데 근데 현수는 김현수라는 배우는 아직 어리고 많은 것들을 연기를 보여주지 않은 배우지만 굉장히 놀라운 면이 있어요. 제가 김현수라는 어린 배우지만 배우에 대해서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요즘에 이제 아역 같은 경우에는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연기까지도 너무 잘하는데 현수는 단 한 번도 진짜의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그 감정을 연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곶돌이에 비해서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순수한데 연기할 때는 이런 배우의 기질을 정말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영화에서 단지의 연기, 감정, 표정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역시 너무 좋았고 현수가 지금 현수가 영화 촬영할 때 나이가 제가 데뷔했을 때 나이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오랜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현수는 너무 맑고 순수한 아이지만 배우로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배우로서 갖춰진 기질을 가진 그런 무서운 아이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랑 작품을 3작품째 하고 있어요. 예.
그 전에 살인자란 영화 같이 했었고요. 저는 그 다음 영화가 더 5라는 영화를 같이 했었고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시사회에서 현수가 영화를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전 두 영화는 같이 보질 못했어요. 네, 네, 너무 애기여서. 근데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를 찍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아주 더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배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현수양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디션 때부터 500대 1이라는 그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이 된 친구이고요. 제가 제일 걱정했었던 부분은 정말 아역처럼 연기를 하면 안 된다. 너무 가짜처럼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현수가 갖고 있는 이 영화에서 갖고 있는 캐릭터 중에 가장 실제감이 있는 캐릭터라서 현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디션 때도 너무나 잘했었고, 그래서 캐스팅이 됐고, 한 일화로 제가 이제 편집하면서 느꼈었던 거였는데, 제가 그 단지가 이렇게 우는 장면에서 조금 더 오열했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이 울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현수가 잘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했던 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랬는데 제가 편집실에서 보니까 이게 현수가 맞는 거죠. 현수가,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었어요. 이렇게 현수, 너 너무 훌륭한 배우다. 네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영화의 흐름을 저보다 더 그 단지라는 캐릭터에 그 빠져 있었고 더 잘 분석했었던 그런 배우입니다. 네. 동철 씨 감독님한테 편지 받았어요? 그런 적이 없죠. 나도 네. 못 받았어. 네. 편지 한 번씩 날려주세요. 네. 예, 그러면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을 수 일단 서현진 씨가 요새 또호회영 굉장히 대박 났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도 굉장히 오고 싶어 했었는데 촬영차 못 왔고, 굉장히 좋은 배우고 여러 촬영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신인 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연기했던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냥 소처럼 일하면서 꾸준히 하고 싶다고, 그래서 굉장히 소박하고 순수하면서도 되게 열정 있고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뭐 많은 시간을 같이 갖고 이렇게 리허설을 하거나 맞춰보지 못했는데 워낙 잘하는 친구라서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서현진 화이팅. 네, 저는 제가 그 세 가지 배우 유형 중에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는 저보다는 저랑 같이 작업하는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게 낫겠네요. 되게 곤란하시겠네요. 뭐 그 세 가지로 뽑지 않고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가장 최고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훈훈한 마무리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 저희 짧게 이제 끝으로 이제 기자분들도 보셨고 이제 네, 제 첫 장편 상업 데뷔작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사실은 얼떨떨해요. 그래서 그 잘 보셨다고 하면 좋은 글 많이 써주시면 너무 저한테는 힘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는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유쾌한 공기 속에 진짜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우리가 접하는 뉴스도 그렇고 실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피로에 지쳐 있잖아요. 근데 극장에 오시면 주변을 좀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손을 좀 뻗을 수 있는 용기나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도 따스함을 얻고 주변에도 따스함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작게나마 많이 퍼져서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따뜻함을 좀 잃지 않고, 그리고 너무 외로움 속에 고립돼 있지 않고 함께 서로 이렇게 좀 의지하고 나누고 위안받고
이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화가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해요. 네, 제가 아까 인터뷰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도 제 가족들한테 제가 나온 영화나 드라마나 보여드리는 게 저도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끔 조금 보여드리기 그럴 때도 있어요. 네, 너무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서 근데 이번 영화는 자신 있게 유쾌하고 따뜻한 영화라고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많이 보시고 이 안에 싱글인 사람도 있고 가족인 사람도 있고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인 척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저희 주변 이야기 같고 하니 가족분들과 보시면서 좀 따뜻한 영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김혜수 선배님 나오시는데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고 네, 왼쪽부터 시선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고 저희 지금 마동석 씨 빨 싱글 파이팅!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내려가 주시면 되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자간담회, 포토타임까지 취재해 주신 기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깃발 싱글은 6월 29일